이 하늘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희생이 있었습니다. 선배들의 희생과 그 희생 정신을 이어받은 후배들의 다짐이 한데 모여 이 땅의 평화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6.25 전쟁 70주년, 하늘에 새긴 평화, 창공의 영웅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2년도째 경고하지 않은 1950년 6월 25일 새벽, 소련의 지원으로 중무장한 북한군은 38도선 전역에 걸쳐 남침을 개시합니다. 미군이 철수한 한반도에서 남침을 철저히 준비해온 북한군들에게 아무런 방비도 없었던 우리 군은 손쉬운 먹잇감에 불과했고, 한반도는 공산 세력에 의해 완전 장악될 위기에 처합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유엔군의 신속한 참전이 결정되었고, 특히 일본에 주둔하고 있던 미 공군은 전쟁 발발과 동시에 한반도로 출격하여 적의 항공력 격퇴와 남하하는 적 지상군에 대한 공격 작전을 개시합니다. 6월 27일 적 야크 전투기가 미 공군 F-51 전투기에 의해 최초 격추된 이후 유엔 공군은 한반도 상공의 제공권을 신속하게 장악해 나갑니다. 지상군이 파죽지세로 밀리는 상황 속에서도 공중에서는 제공작전이 성공적으로 전개되었고, 전쟁 발발 4주 만에 한반도 상공에서 적 항공기는 완전 소탕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지상군과 공중전력 간의 긴밀하지 못한 공지 전투 체계로 인해 압도적인 적 지상군의 진격을 쉽게 저지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공권을 장악한 유엔 공군에 의한 지속적인 항공작전으로 적들의 전투력은 점차 약화되었고, 마침내 우군은 낙동강 방어선 구축에 성공합니다. 우군이 낙동강 방어선을 돌파하여 북진할 즈음 항공력에 의해 괴멸된 적 지상군은 더 이상 우군의 진격을 막아낼 여력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중공군의 참전에 의해 전황이 바뀔 때까지 이러한 상황은 지속됩니다. 1950년 10월 19일 중공군이 대규모로 전선에 투입되고 지상에서 공산군이 38선까지 밀고 내려오는 와중에서도 공중에서는 유엔 공군이 공산군 항공력을 미그 엘리라 불리는 압록강 상공에서 대부분 차단하는 데 성공합니다. 세계 전쟁사에서 제트 전투기 간의 최초의 공중전이 벌어진 것도 이때입니다. 돌이켜보면 6.25 전쟁은 전쟁 발발부터 휴전까지 전 기간에 걸쳐 유엔군의 공중 우세와 제공권 장악하에 치러진 전쟁이었습니다. 만약 그것이 없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6.25 전쟁 기간 중 우리 한국 공군은 어떠했을까요? 1949년 10월 1일 창군한 우리 공군은 전투기 한 대도 없는 열악한 상황에서 6.25 전쟁을 맞습니다. 다급해진 우리 공군 선배들은 연락기에 지상용 폭탄을 싣고 올라가 남하하는 적군을 저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한편으로는 6월 26일 여의도 기지에 있던 10명의 조종사들이 수원 기지로 이동하여 미 공군 수송기로 일본에 주둔하고 있던 미 공군 기지로 급파, 단 몇 시간의 기종전환 훈련만을 받은 채 F-51 무스탕 전투기를 직접 몰고 대한해협을 건너 대구 기지에 착륙하게 됩니다. 한국 공군이 주둔하던 여의도 기지는 그 사이 적군의 수중에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무스탕을 인수한 우리 공군은 7월 3일 첫 전투기 출격을 단행하며 항공작전에 본격적으로 참가하게 됩니다. 전쟁 기간 중 우리 공군의 작전 능력은 지속적으로 발전합니다. 공비투벌 작전 기간 중 마침내 미군으로부터 단독작전 수행 능력을 인정받기에 이르렀으며, 이후 승오리 철교 차단작전, 평양 대폭격 작전,
3.5.1 고지전투 항공지원 작전 등 공군 전사에 빛나는 성과를 올리게 됩니다. 평양 동쪽 10km 지점에 대동강 지류인 남강에 설치된 승오리 철교. 공산군이 중동부 전선으로 군수물자를 수송하는 보급로의 요충지였습니다. 미 제5공군은 승오리 철교 본래의 위치를 폭파 차단한 데 이어 하류 지점에 새롭게 설치된 철교를 차단하기 위해 출격했지만 실패를 거듭합니다. 약 500회 이상 출격에도 미군의 실패로 돌아온 작전. 마침내 대한민국 공군에게 승오리 철교 차단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제10 전투비행 전대장 김신대령의 지휘하에 1952년 1월 12일 오전 오후에 걸쳐 진행된 두 차례의 작전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제10 전투비행 전대장은 계속된 임무 실패에 보다 강화된 공격 전술을 논의하게 됩니다. 4,000피트 고도에서 강화하여 1,500피트에서 폭탄을 투하하는 적어도 공격 방법이었습니다. 목표물에 최대한 가깝게 다가가야 하는, 그 때문에 적의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위험한 작전. 그렇게 1952년 1월 15일 윤응열 대위, 정주량 대위, 장성태 대위의 제1편대와 옥만호 대위, 유치곤 중위, 박재호 대위의 제2편대가 출격을 알렸습니다. 목표 지점에 도달한 조종사들을 향해 날아오는 공산군의 집중 포격. F-51D 편대는 최대한 고도를 낮추어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정확한 조준으로 2개의 철교 경관을 폭파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포진지 6개소와 보급품 직접소 1개소, 벙커 3개소, 건물 4동을 파괴하며 적의 사기를 꺾는 전과를 올리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명예를 걸고 목숨을 바쳐 성공시킨 승오리 철교 차단 작전. 전투 조종사들의 구국일념과 감투 정신이 있기에 가능했던 작전이었습니다. 북한군의 요청으로 6.25 전쟁의 휴전회담이 시작됐지만 제네바 협정을 무시하는 북한군의 태도로 휴전 협상의 진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유엔 공군은 공산군의 전쟁 능력과 의지를 말살시켜 휴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하여 항공 압박 작전을 계획합니다. 이 작전은 평양 시내에 있는 30개의 적 군사 시설을 파괴하는 것으로 공습 전 사전 경고 내용이 담긴 전단을 살포하여 주민이 피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동안 꾸준한 출전을 통해 작전 능력이 향상된 대한민국 공군. 대한민국 공군에게 배정된 공격 목표는 대동강 철교 서쪽의 평양 금속 공장과 평양 곡산 공장 지역으로 세계 편대군 총 36대의 F-51D 전투기를 투입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1952년 8월 29일 대한민국 공군의 전투기는 오전 오후로 나뉘어 평양으로 향했습니다. 세계 편대군의 유기적인 작전으로 이루어진 대한민국 공군의 정확한 타격은 평양 외곽에 위치한 목표물을 화염으로 뒤덮었고 공장 건물 9동 파괴, 10동의 피해를 주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952년 7월 11일부터 8월 29일까지 진행된 유엔 공군의 평양 대폭격 작전은 대한민국 공군에게는 임무 성공에 자신감을 부여하며 공군의 능력과 잠재력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3.5.1 고지는 강원도 고성 남쪽의 월비산으로부터 동쪽 2km 지점에 위치한 곳으로 동부전선의 최북단 돌출부이자 동해안 지역으로 침투하는 적에게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군사적 요충지였습니다. 대한민국 육군은 월비산과 3.5.1 고지 등 인근 지역을 확보함으로써 일시적으로 전장 주도권을 확보하였으나 공산군과의 치열한 고지 쟁탈전으로 3.5.1 고지의 주인은 수시로 바뀌었습니다. 1952년 10월 28일부터 대한민국 공군은 동부전선을 담당한 한국군 제1군단 예하
5사단의 지상 전투를 직접 지원할 목적으로 근접 항공 지원 작전을 시작하였습니다. 대한민국 공군의 공격 목표는 적의 기동로를 차단하고 아군과 대치하는 적의 대공학이, 벙커 등을 파괴하여 공산군의 전력을 약화시키는 데 있었습니다. 제10 전투비행단은 휴전 협정이 체결된 7월 27일까지 지상군 엄호를 위해 월비산 지역, 351 고지 인근 지역에 공격을 멈추지 않았고, 이 작전을 통해 현재 38도선 북쪽인 설악산, 속초 지역, 거진, 간성 지역을 남한의 영토로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험 부담이 상당한 전투 속에서 지상군과 영토를 보호하기 위해 죽음을 무릅쓰고 무려 1538회의 출격을 감행한 대한민국 공군 351 고지전투 항공지원 작전은 대한민국 공군의 강한 조국 수호 의지가 담긴 작전이었습니다. (6.25) 전쟁은 제공권 확보가 승리의 핵심 요건이라는 것을 보여준 전쟁이었습니다. 북한군의 공격력은 6.25 전쟁 시작 당시 막강한 대규모 전력이었으나 유엔 공군과 지상군의 합동작전으로 인천 상륙작전 훨씬 이전부터 약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항공작전에 의해 보급군원에서 차단된 적군은 전장에서 힘을 쓰지 못했고, 장비는 파괴되고 병력은 살상되었으며 사기는 극도로 저하되었습니다. 결국 제공권 확보와 성공적인 항공작전으로 지금의 대한민국 영토를 회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름 모를 나라를 위해 기꺼이 날아와준 유엔군. 하늘을 지켜야 땅과 바다를 지킬 수 있다는 강력한 신념을 지녔던 선배 조종사들의 헌신과 희생.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곳에 새겨진 이름은 지금의 대한민국 정예 공군을 만든 초석이 되어 스텔스 전투기, 공중급유기, 고고도 무인 정찰기 등을 갖춘 강력한 정예 공군으로 성장하여 미래 항공 우주군으로 도약할 수 있는 희망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공군은 선배 공군인들의 피와 땀을 기억하며 한반도의 영공을 수호하고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대한민국 공군이 되겠습니다.